안녕하십니까. 서울온케어원 대표원장 이찬용입니다. 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어떤 원리로 그런 기능을 하는지 흥미로운 저희 병원에서 있었던 케이스 한 5가지 정도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른쪽과 같은 특정 고주파 온열 장비를 이용해서 특정 고주파를 활용해서 신체 조직을 40에서 45도 정도의 고온에 노출시켜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손상시키고 사멸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전상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열에 취약한 종양 조직만의 특징적으로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그래서 우리가 항암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정상세포까지 데미지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복 치료했을 때 부작용이 심한데 고주파 온열암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 치료했을 때 특별한 부작용 없이 정상세포 데미지 없이 암세포만을 타겟팅 한다고 알려져 있고 저희 본원에서도 반복해서 했을 때 특별한 부작용 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도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은 주로 보조요법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랑 병행했을 때 그 치료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보조요법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얘기된 대로 방사선과 항암요법의 치료 민감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직접적인 암세포를 타겟하는 것 외에 암세포에서 열충격 단백질 방출을 유도해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전신적인 항암 면역 효과도 있고 주요 적용적으로는 암종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암종에 다 타겟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혈류의 미세환경인데 정상 조직 같은 경우는 42도 가까운 열이 조직에 가해지면은 바소딜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열을 발산시키기 때문에 정상 조직에 손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양 조직 같은 경우는 빠르게 암이 성장하면서 혈관의 바소딜레이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42도 가까운 열이 가해지면은 그 열이 발산되지 못하고 갇히면서 종양 조직이 억제가 되게 됩니다. 히트 싱크 이펙트라고 하는데 정상 조직은 히트 싱크 이펙트로 큰 손상 없이 데미지가 없고 종양 조직 같은 경우는 히트 트랩 이펙트로 열이 갇히게 되면서 선택적으로 고온으로 인한 암세포가 억제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리가 대표적인 고주파 온열암 치료의 원리고 그 외에도 종양 혈관 같은 경우는 혈관 분포가 불규칙하고 혈관에서 멀어질수록 젖산 축적으로 인한 산성 그리고 영양 결핍 상태인데 이러한 종양 미세 환경에서는 42도 가까운 열이 가해졌을 때 노출이 됐을 때 더 쉽게 종양세포가 사멸하는 것으로 논문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방사선 치료는 MPS 세포에 가장 효과적인 반면에 온열 치료는 방사선 저항성이 높은 SPS 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시켜 치료 효과를 상호 보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열은 방사선에 의해 절단된 암세포의 DNA 사슬이 복구되는 과정을 방해하고 방사선 치료 세포의 살상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조직의 온열에 의한 종양의 혈류 증가가 있게 되면은 산소 공급을 늘려서 방사선 치료의 민감도를 높여주고 대사류 증가로 인해서 유해산소 활성산소 생산을 촉진해서 방사선 치료의 효과도 극대화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요법과 병행했을 때도 42도, 43도 환경에서는 시스플라틴, 옥살리플라틴 같은 세포독성 항암제의 효과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러한 원리는 세포막 유동성 증가를 해서 항암제가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고 DNA 어댑터 형성을 촉진해서 손상복구 조절을 통해 암세포 사멸을 가속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내성이 생기는 확률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를 들면 항암제를 7, 8회 했을 때 내성이 생길 거를 2, 30회까지 했을 때 내성이 생기지 않게 좀 도와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암세포 항암에 도안부 주는 것 외에도 이 통증 완화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 말기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가장 크게 힘든 게 사실 암성 통증이거든요.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했을 때 그 현저하게 마약성 진통제를 넣는 그 횟수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실제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로는
이제 신경 섬유의 전도 속도를 변화시키고 고주파 에너지가 통증 신호를 교란해서 뇌로 전달되는 통증 감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심부 온도 상승으로 혈관이 확장돼서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조직에 쌓여있는 염증물질들의 배출을 돕고 그리고 열 에너지가 경직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정량 주변 조직의 물리적 압박을 줄이고 조직 손상 회복을 촉진하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뭐 무릎 통증이나 관절 통증 환자분들한테도 저 고주파 기계로 좀 이렇게 치료해드리면은 많은 통증 개선을 나타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저희 본원에서 있었던 좀 흥미로운 케이스에 대해서 한 5개 정도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좀 촬영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인데 식도에 암이 있다 보니까 식도를 막아서 식사가 불가능했고 그로 인한 복통, 오심구토가 매우 심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글리백 치료를 해오고 계시다가 글리백 내성이 생기면서 사이즈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제 본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호스피스로 의뢰됐던 분인데 우연히 저희 본원에 연결해서 치료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4, 5개월 치료하면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케이스입니다. CT상에서 이렇게 컸던 거의 뭐 식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컸던 분이 이제 치료하면서 줄어든 그런 케이스고 이분은 이제 그 히스토리를 제가 간략하게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2022년도에 이제 진단을 받고 글리백 치료하면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가 어느 정도 유지하는 단계에서 내성이 발생하면서 그 식도가 막히면서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이 당시에 저희 본원에 연계가 되면서 고주파 치료 단독으로 이제 병행하면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졌고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던 분인데 식사도 이제 가능해지고 주 호소였던 오심이나 구토, 복통도 완전히 소실된 상태로 다시 이제 고지혈증이 다시 생겨가지고 다시 고지혈증 약도 드시고 있는 전반적으로 체중도 증가하고 정신 상태도 호전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근데 물론 아직 이 암이 완벽히 소실되진 않고 남아는 있어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또 다시 재발에 대한 다시 퍼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상태로 좀 아직 본원에 여기서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 개인 케이스는 폐동맥 육정암 환자분이십니다. 80세 여아으로 무상엽의 폐동맥 육정암이 발병하신 분이었고 진단 당시에 그 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발암 부위의 통증과 호흡곤란 기침이 매우 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024년 8월에 진단받고 급격히 진행하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제 파조판입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표적 치료. 그래서 이제 본원에 연계돼서 고주파 치료를 한 빈도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고주파 치료하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됐어요. 되고 사실 파조판입 치료를 시작하면서 알려진 바로는 파조판입을 치료하면 한 2, 3개월 뒤부터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주 2, 3회 정도 오셔서 치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아드님이 항상 모시는데 사실 외우가 매우 안 좋은 암이고 이렇게 계속 성장했다라면 아마 지금 좀 많이 좋지 않으실 텐데 아직도 건강하게 잘 다니시고 계세요.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이즈가 컸던 암종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고 CT상에서도 줄어든 게 확인됐고 근데 조금 줄어든 상태로 이분도 유지는 하고 계신데 완벽히 지금 줄어들진 않고 계속 치료는 받고 계시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지금부터 케이스는 췌장암 케이스 환자분들입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가 무상복부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주파 온열 치료로 도달이 되기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 본원에서도 좀 가장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췌장 꼬리암 같은 경우는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테이지 4 다발성 간전이를 동반된 상태로 내원하셨어요. 그래서 복부 통증도 고소하시고 식욕부진, 전신 화약 무엇보다 환자분들이 감성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로 많이 포기하고 지쳐있는 상태로 내원해 주셨어요. 정서적인 지지를 하면서 치료를 계속 했었던 분인데
다발성으로 관전이가 있었고 여기 CT에는 나오지 않는데 꼬리 부분에 한 4에서 6cm 정도의 종양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폴피리녹스랑 병행을 하면서 고주파 치료를 같이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2024년 12월에 진단받고 이제 고주파 치료를 병행하면서 쭉 지속적으로 종양 표시가 떨어지고 이때부터는 좀 많이 완화가 되셨기 때문에 좀 빈도를 줄여서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지금 폴피리녹스를 23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면서 보시다시피 CT상의 원바람이나 간 전이 부분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복통도 많이 완화되시고 체중도 10kg 가까이 빠지셨던 분이 거의 정상 체중까지 유지가 이제 회복이 되시고 오셨을 때만 해도 홀쭉하셨는데 이제 지금 복부 비만이 좀 많이 생기신 상태로 체중 관리 단계에 돌입한 그런 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 네 번째 케이스도 이제 그 췌장암 환자분이신데 림프전이와 복막전이가 합이 됐어요. 그래서 2025년 6월부터 제주타빈 파크탁센을 병행하면서 이때부터 고주파 원형 치료를 병행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술 후에 복막전이가 된 경우에는 이 항암치료를 했을 때 제가 논문은 가져오지 못했지만 치료 반응률이 10에서 15%대고 완치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한 것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원 당시에 기력자가 매우 심하셨고 식욕불이 매우 심하셨고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고주파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달 당시의 PET-CT고 보시다시피 이게 이 부분이 복막전이 림프전이 부분인데 뚜렷이 관찰되지 않는 소견을 받고 보시다시피 PET-CT 상에서 조용히 되지 않고 그래서 본원에서도 이제 항암 치료를 중단해도 되겠다 얘기를 듣고 오신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마지막 케이스분도 췌장암 환자분이신데 이제 아까 첫 케이스랑 비슷한 경우죠. 다발성 간전이 오셨던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본원에서 6개월 이상 살기 힘들다 그런 판정을 받고 연세가 있다 보니까 보호자분이 같이 오셨는데 보호자분이 저한테 신신당부했던 게 절대 우리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그냥 암이 있는 것도 모른다. 기력저도 심하고 식욕도 없고 복부 통증도 있어서 치료받으러 온 걸 해달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폴피리녹스를 병행하면서 고주파 치료를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반복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종양 표지자 흐름인데 진단 당시 이제 4,500이었던 게 지금은 15.5로 정상 범위까지 완전히 떨어진 상태. 그리고 진단 당시 2005년 5월달에 보시다시피 다발성으로 간전이가 있고 원바람에 상당히 큰 사이즈 꼬리 부분에 암이 확인된 부분입니다. 고주파 치료랑 항암 치료 병행하면서 보다시피 간전이 부분도 거의 많이 소멸된 게 확인이 되고 원바람 부위도 거의 소실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컨디션이 많이 정상화되셨어요. 지금은 항암에 의한 부작용과 좀 호소하고 계시고 지금은 암이 있는 건 이제 알고 계시죠. 근데 뭐 오셔서 이제 좀 수액 좀 가끔씩 맞으시고 고주파 치료를 주 2, 3일 반복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다. 고주파 온혈암 치료가 주로 암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의원급인데 고주파 원형 치료기를 좀 도입을 해서 항암하시거나 방사선택하시는 분들 부작용 관리를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보조요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고주파 치료를 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렇게 효과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항암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고주파 치료도 모든 분들이 다 100% 완벽하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통증이 있는 분들이 통증도 많이 완화되시고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5가지 케이스에서 보다시피 좀 정말 생을 얼마 앞두지 않은 분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회복하셔가지고 지금도 가족들이랑 잘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행하고 하고 있습니다.